YTN 생생경제. (2015년의)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김우성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세 글자를 말씀드리면 왠지 마음이 헛헛하고 조금 쓸쓸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두고 몇 가지 어원이 추측되고 있는데요. 마지, 즉 첫째라는 뜻과 막, 막내라는 뜻이 함께 있다. 마지막에 처음이다라는 조금 모순된 말이 마지막에 어원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들리는 대로 발음하면 마지막에 맞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맞이하다의 맞이의 느낌도 듭니다. 자, 오늘 201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작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2시간 동안 전해드릴 생생경제, 새해 1월 4일 월요일부터는 1시간으로 바뀌고요. 좀 더 신속하고 유용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시작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의미가 담긴 따뜻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생생한 여러분이 만들어주시는 YTN 생생경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주요한 경제 뉴스 오후에 정리해드리는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원래 31일은 주식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주식 관련된 얘기를 연결해 볼까라고 했는데요. 지금 역시 장이 안 열려서 그런지 오늘 준비된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은 연결이 안 됩니다. 이따가 잠시 후에라도 연결이 되면 저희가 또 주식 전망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이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김춘동 비즈니스워치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는데 속보가 딱 와 있더라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치다. 네. 네. 그 통계청이 오늘 그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올해 소비자 물가가 작년보다 0.7%만 올랐습니다. 네. 1965년에 이 소비자 물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네. 그 지금까지는 외환위기 직후인 99년에 0.8%가 최저치였습니다. 네네. 이 소비자 물가는 2011년 4%를 정점으로 2012년 2.2%, 그리고 2013년과 14년은 1.3%로 계속 떨어졌는데 올해는 그 0%대까지 좀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이유가 뭡니까? 뭐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그 경기 부진의 여파가 큰데요. 여기다 네. 이제 국제유가가 겹친 영향이 컸습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 예. 네, 맞습니다. 예. 그 특히 석유류 가격이 올해 전체 소비자 물가를 0.98%포인트나 깎아내리는 효과를 냈는데요. 네. 이 정부가 이 담배값을 2배로 올리면서 소비자 물가를 0.58%포인트 정도 끌어올리긴 했는데 이 유가 하락 효과가 훨씬 더 컸습니다. 네. 또 이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가 0.2% 하락하면서 또 이 95년 또 관련 통계를 낸 이후에 처음으로 또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석유류 가격 하락과 전기, 가스 요금 인하 등에 따른 영향이 컸습니다. 예, 언뜻 소비자분들 생각하시면 아니 물가 떨어지면 좋지 주머니 사정 넉넉치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주머니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높았다고 하죠. 네, 실제로 이 채소와 과일, 어류 같은 신선식품 물가는 올해 2.7% 올랐는데요. 네네. 이 장바구니 물가는 뭐 크게 가벼워지지는 않은 겁니다. 네. 또 다른 통계인데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올해 식품 지출액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39%에 달했고요. 네. 작년과 비슷했다는 응답이 54%, 줄었다는 응답은 7.5%에 그쳤습니다. 이 연구원이 체감 장바구니 물가 수준을 좀 조사를 하는데 올해만 12%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서 이 살림살이는 뭐 여전히 팍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교과서에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먹거리에만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 참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개개인의 경제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세계 11위로 한 단계 올랐다. 이런 소식도 전해져 있네요.
네, 그 블룸버그의 집계인데요. 그 지난 29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증시의 시가총액이 1조 2,006억 달러로 이 작년 말보다 1.45%가 늘었습니다. 네. 이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도 지난해 12위에서 올해는 11위로 한 단계 올랐는데요. 네. 작년에 11위였던 호주가 이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이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1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1위는 미국이었는데요. 이 작년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줄긴 했는데 여전히 23조 8,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8조 원에 달해서 이 독보적인 1위를 지켰습니다. 네. 이경 참 평소에 잘 듣기 어려운 낯선 네. 숫자입니다. 예. 국내 기업들 시가총액 순위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575억 달러 수준으로 작년보다 7.6% 줄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순위가 지난해 32위에서 올해는 37위로 밀렸습니다. 네. 현대차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시가총액이 40% 넘게 급감을 했는데 이 순위도 213위에서 411위로 밀렸고요. 반면에 한국전력은 32%가 늘면서 436위에서 419위로 조금 올랐습니다. 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는 애플, 2위는 구글, 3위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는데 애플은 시가총액이 6,0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2조 원에 달했습니다. 네. 자, 시가총액이 삼성도 굉장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 세계 순위로 보면 37위밖에 안 되는군요. 생각보다는 좀 낮더라고요. 예, 예. 저 뭐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이 IT 계열 쪽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 네, 내년이 또 어떻게 뒤집어질 수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올해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네, 그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좀 호황을 누렸는데요. 이 부동산 114의 조사를 보니까 전국의 시세 조사 대상 아파트 683만 1,680가구의 시가총액이 2,126조 원 선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작년 말 1,961조 원과 비교하면 166조 원이 늘어난 건데요. 아파트 시가총액이 2,0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강남 3구가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은 715조 7천억 원 선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구가 108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초구가 77조 원, 또 송파구가 76조 원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엔 모두 25개의 구가 있는데 이들 강남 3구가 아파트의 전체 시가총액의 262조 6천억 원에 달해서 서울시 전체의 36.7%에 달했습니다. 네. 전국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12.3%를 차지를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보면 네. 뭐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 값이 2,126조 원이다. 네. 그 뭐 작년보다 올랐다라고 얘기돼 있는 건데 또 네. 강남과 이렇게 흔히 말하는 비싼 지역이 조금 더 올랐다. 네. 그럼 결국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오름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올해는 많이 올랐고요. 근데 다만 연말에 조금씩 이제 이런 가격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거래와는 또 별개로 가격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도 크게 늘었다고요. 건설 부분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겁니까? 그 가격이 줄었는데요. 네. 그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니까 이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이 461억 달러였습니다. 아, 줄었군요.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70% 수준에 불과했는데 네.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은 2010년 이후에 매년 500억 달러 이상 수주를 기록했는데 이 6년 만에 500억 달러를 좀 밑도는 겁니다. 이것도 이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이 발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 엔화와 유로화 약세 등으로 경쟁이 심해진 영향도 좀 컸습니다. 자, 해외 건설 우리 건설의 역군 이런 말에도 드는 수출 네. 주력 중에 하나인데 줄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율 관련된 어려움도 있다. 그런데 중동 지역이 특히 많이 줄었다. 이것도 네. 지금 문제가 되겠네요. 네, 총 우리나라 452개사가 107개국에서 697건을 올해 수주를 했는데 네. 해외 수주 톱밭인 중동에서는 165억 달러를 수주한 데 그쳤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대형 플랜트를 비롯해서 개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건데요. 네. 반면에 좀 요즘 한창 개발이 늘고 있는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190억 달러나 수주를 해서 작년보다 30%나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해외 건설 수주 여건은 좋지 않은데요. 네. 건설업계는 이 고부가 가치 사업에 집중을 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좀 더 강화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계획만큼 또 해외 건설 경기 수지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토교통부가 중고차를 살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 요령을 내놨다고요.
네, 이 중고차를 사고 나서 이렇게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중고차를 살 때 허위 매물이나 이 미끼 매물에 속지 않으려면 이 반드시 평균 시세와 자동차 이력 정보를 좀 확인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네. 중고차 가격이 평균 시세보다 많이 낮으면 이 허위나 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이 평균 시세와 실제 이렇게 파는 상품용인지 파는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알아보려면 이 한국중앙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 또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포털 사이트에서 쳐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사고나 정비 또 검사 등의 이력 정보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또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중고차 보도도 여러 번 됐지만 좀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 끌고 가가지고 강매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주행거리 같은 것들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를 때 예전에는 좀 그냥 속고 마는 경우도 있거나 환불 네. 받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좀 바뀝니까? 예, 지금은 사실 속아서 중고차를 사도 환불 자체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예, 환불 조건을 계약서에 따로 쓰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직접 해결해야 돼서 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네.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이 중고차 매매업자가 사고나 침수 사실 또 주행거리 등을 속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구매자가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제도 개선 추진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불법 행위를 한 매매업자도 지자체와 협조해서 영업정지 등을 비롯해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경기가 어려울 때 중고차 찾는 분들 많은데 좀 피해 안 입도록 제도가 다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즈니스워치의 김춘동 기자와 경제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분석 유안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는데요. 오늘의 증시 분석은 아닙니다. 오늘은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마지막 날이고요. 증시와 관련해서 또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좀 생각해 볼 거리들 이야기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네. 저 통신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른 전화기를 지금 연결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항상 시계를 보지 않아도 시간을 알 수 있는 것, 이 생생경제의 증시를 전해주시는 전문가 분들 때문인데요. 오늘은 약간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 2015년 어제로 증시는 마감이 됐습니다. 요즘 2015년 증시 결산, 증권사가 뽑은 5대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마감에 대한 좀 총체적인 평 해주신다면요. 네, 어제 좀 마감이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거래소 시장에 좀 급락이 좀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거래소 시장이 그동안 기관 특히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 기반으로 해서 드레시성 물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다가 어제 좀 공격적으로 많이 쏟아지면서 한 3,500억대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거래소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급락으로 좀 마감을 하면서 지수 자체도 좀 상당히 좀 좋지 못하게 1960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동안 또 세금 회피라든지 이런 물량 부담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대부분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오히려 좀 코스닥 시장은 좀 하락 장세를 보이면서 상반된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매몰 압박 속에서 좀 하락을 좀 강하게 지속하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그동안의 급락 뒤에 좀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양쪽 시장을 따로따로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희비가 엇갈린 그런 하루의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정리해 드리면서도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대외 리스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네네. 인상과 원유 원자재 하락, 메르스, 중국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대외 리스크 올해 좀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내년에도 지속되는 것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얘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우리 시장은 오늘도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미국 시장과 해외 시장은 열렸습니다. 네. 사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예상외로 이제 원유 재고가 급증을 하는 모습, 그다음에 사우디가 이제 생산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등이 좀 잇따르면서 미국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해외 시장에서 유럽 시장도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사우디, 유럽, 미국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유가가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네. 올해도 유가의 하락이 시장에 상당히 좀 강력하게 영향을 줬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어쩔 수 없이 유가의 흐름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올해 가장 큰 뭐 금리적인 부분에서 본다라면 뭐 미국이 이제 올해 연말쯤에 이제 금리 인상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내년 올해 한 해로만 본다라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위안화 평가절하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시장에 매물 압박을 많이 가져왔고 또 지금의 또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이 또 다시 이제 매물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지금 또 이제 유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좀 압박하는 모습, 또 특히 이제 국내 경기도 상당히 좀 침체된 모습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그런 부담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 오히려 이제 유가 하락이 가져오는 그런 부담감들이 전체적인 기업들에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이 좀 빨리 이제 되지 못하는 모습, 지연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경기에도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어제도 유가 때문에 뭐 미국 시장 급락했듯이 네. 최근에 유가의 흐름에 맞춰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내년 초에도 계속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뭐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예측되고 있거나 뭐 혹은 준비가 되고 있지만 저유가, 뭐 저성장, 지금 뭐 낮아질 이 저자라는 말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올 정도인데 경제는 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주식시장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아주 임팩트 있게 해주신다면요. 지금 작년에 저희가 2015년 주식시장 전망할 때 상저하고 뭐 이런 말들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2016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좀 아킬레스건이죠. 2,100을 계속 넘지 못하면서 3년째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기업들의 실적이 좀 회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가속화되지 못한다라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면은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지수 돌파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올해와 비슷한 현상으로 계속적인 좀 테마주 흐름, 그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성장 산업, 그러니까 뭐 과거의 중공업 중심의 그런 산업보다는 좀 더 바이오라던가. 가벼운 네. 이런 바이오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또 전기차와 관련되어 또 스마트카 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쪽으로 좀 가벼운 산업 쪽의 흐름이 다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의 변화를 좀 충분히 확인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오는지 여부를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좀 확인하는 종목별 투자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연휴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또 새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생생경제 함께 하고 계신 지금 3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15년의 마지막 날, 2015년 마지막 날에 만나는 시작들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에 기사회생한, 폐업을 했다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작은 소상공인 한 분 준비했습니다. 인터뷰 누구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캠페인 들으시고 인터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저희가 오늘 인터뷰를 2015년 마지막 날에 전해드리는 시작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한 번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서기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그 얘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려대 근처에 가서 여러 명물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뭐 막걸리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철 버거가 유명했습니다. 단돈 1,000원으로 푸짐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전국의 가맹점을 80개 가까이 내서 자영업의 신화 소리도 들었지만 지난 8월 폐점했고 폐업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고려대 학생들이 나서서 재개업을 도왔습니다. 재학생과 졸업생 2,700명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드디어 문을 다시 열게 됐습니다. 참 가슴 따뜻해지는 얘기면서 또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 자영업자, 창업하시는 분들께 힘이 되는 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철버거의 이영철 사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축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22일에 다시 문을 여셨다고요. 예, 20일 날 문을 20일 날. 열었습니다. 예,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물론 폐업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지만은, 네. 또 지금은 아픔보다는 기쁨이 더 큰 것 같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 많이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예전에 원래 장사하시던 그곳에 다시 재개업을 한 겁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옆에 2층에 자리를 예. 마련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아니고 이제 옮겨서 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한번 폐업을 했다라는 게 좀 그 근방의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텐데 다시 열고 나서도 변함없이 단골들 고객들 잘 찾아옵니까? 그러면요 멀리서도 많이 오시고요. 네네. 졸업생들도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졸업생이 더 많이 온다고요? 예. 재개업하고 나서 아무래도 좀 달라진 점이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응원 겸 또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또 올 한 해 가기 전에 꼭 먹어야 된다고 네. 많이들 오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가기 전에 먹어야 된다고 오시는 분들이요. 오셔서 무슨 얘기들 하십니까, 사장님께? 아무래도 이제 저에 대한 응원을 많이 하죠.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라고. 네. 자,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나 또 우리 택시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도 많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햄버거 가격 여전히 1,000원인가요? 아니요, 이제 좀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네. 2,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예. 가격은 사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맞긴 한데 이 1,000원으로 기억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재개업하면서 이제 가격은 올린 거죠? 이제 기존에 이제 차츰 올랐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2,500원으로 올린 거죠. 네. 자, 가격은 그래도 적은 가격으로 사람들이 배를 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궁금해지는 게 지난 8월 문을 닫게 되신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비록 이 지금 사장님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철버거는 그나마 성공 신화였는데 왜 문을 닫았는가 더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비례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이제 먹거리도 많이 생기고 또 경쟁업체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소상공인 부분에서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물량으로 아무래도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100원짜리를 정말 100원에 사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격대가 올라가고 또 가격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욕구를 다 채우지를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근방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기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정말 놀라울 만큼 네. 주위에 너무 많이 치열한 경쟁업체가 많이 들어왔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소자영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혜택이라던가 뭐 결제 뭐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 가격들로부터는 조금 불리하긴 한데 자 한때 전국 가맹점이 80여 개였어요. 예. 그때 이게 80개가 됐을 때는 아주 좀 뭐 어깨를 아주 다 펴고 계셨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또 그때 트렌드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저는 이제 힘들게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어떤 작업을 영철보고를 이제 많이 했고요. 네네. 또 저도 힘들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모터가 돼야 되겠다, 모뎀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제가 프랜차이즈를 했었죠. 좀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새로 창업하시게끔 이제 같이 하셨는데, 네네. 자, 어쨌든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악조건들 때문에 또 대기업의 어떤 상생의 부족들 때문에 지금 어려워졌다가 이번에 재개점을 했는데 그게 뭐 사장님이 다시 하신 게 아니라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고대생들 또 고대 졸업생들이 크라우딩 펀딩을 해서 살렸다고요. 내용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그런 어떤 단지 그런 펀딩이 아닌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부 펀딩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큰 금액이 모였고, 그 금액을 통해서 제가 이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그러면 뭐 어떤 좀 주도적으로 이 펀딩을 주도하시는 뭐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까? 저희가 좀 돈을 모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요? 네, 장문의 문자를 제가 원래 이 전화를 잠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전화를 꺼놨는데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어떤 네. 내용으로요? 우리는 이제 아저씨가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한테 베풀었듯이 우리도 뭔가 아저씨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 네. 그래서 아저씨를 돕고 싶은데 그 방법이 있다. 제발 좀 만나달라. 그런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예, 그걸 보시고 만나신 거죠. 예.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이렇게 자발적으로 펀드를 만든 이유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도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를 기부하셨다고요. 평소에 좀 자주 베푸셨다고 하는데 좀 쑥스럽겠지만 자기 자랑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수익이나 그런 어떤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또 제 삶이 또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제가 좋아서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결과보다는 또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꼈고요. 네네. 그러는 부분에서 제가 다시 당당하게 재개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털 웃음을 웃어주셨는데 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고객 아닙니까? 학생들과 졸업생의 고객인데 예. 고객들이 나서서 2,700명,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7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회생을 한 건데 아직 갈 길은 멀어요. 그죠? 여전히 주변에 패스트푸드 건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좀 다시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탄탄하게 살아남으시려면. 저는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만큼 확신과 또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제가 받은 만큼 또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하고의 어떤 치열한 경쟁업체가 또한 이렇게 옆에 들어선다고 해도 거의 개의치 않고 네. 제 본분에 최선을 다하려고요. 네. 처음 학생들과 또 시민들이 좋아했던 그 본분의 맛을 또 만들어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원래는 저희가 계획과 소망 이런 거 여쭤보려고 했지만 지금 소상공인 분들 특히 동네 치킨집들 많죠.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거든요. 한번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계신데 그분들 힘내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다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불과 한 4개월 전까지는 저도 영업을 했었고요. 네. 다 힘들지만 또 그 힘든 것만 탓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게 정말 이게 맞는지, 내가 즐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같이, 저 같은 사람도 사실 해냈잖아요. 근데, 네네. 정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고 저보다 더 멋진 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신다면, 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16년에 같이 한번 파이팅 하시는 게 어떤가. 정말 그렇게 저는 파이팅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파이팅 하시고요. 또 한번 저도 사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15년 마지막 날에 만나는 시작들 첫 번째 인터뷰로 영철버거의 이영철 사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YTN 생생경제와 함께하시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가기 위한 친절한 동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의 발빠른 경제 이슈에서부터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정보, 경제주치의, 장바구니까지 경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YTN 생생경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 경기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서는 인터뷰 전문 보기와 무료로 사연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YTN 생생경제. 숫자로 보는 세상. 빅데이터로 만들어본 경제 지도. 네, 빅데이터. 우리의 일상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주 거대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16년의 트렌드 전망부터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시간에 그 사회 트렌드와 IT 트렌드를 전망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소비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나홀로족들의 나홀로 소비라고 혼밥, 혼술 네네. 얘기해 주셨죠. 그렇죠. 이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거의 최고봉이 이제 혼술입니다. 그것도 이제 혼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술 먹는 게 이제 최고고요. 네. 그 이제 문화 트렌드는 이제 어둠 속의 전문가들이죠. 이 덕후들이 이제 반란.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이 마이너 취향들이 세상 밖으로 많이 이제 나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 네. 이 사회 트렌드 같은 경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2015년이 약간 불안한 사회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016년도로 넘어가면서 뭔가 이제 좀 받아들이는 이 불안함을 계속해서 이제 불편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약간 달관 사회,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약간 포기 사회도 될 수는 있는데요. 일본이 뭐 또 사토리 세대 이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달관 그 의미와 비슷한 달관인가요? 그렇죠. 이제는 뭐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의 그 달관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2015년 뭐 불안감이야 개인적 심리였지만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죠. 데이터 분석에서 중요 지표로 삼는 게 그 치킨이거든요. 치킨이요. 네, 치킨은 예. 일상이다라는 게 항상 이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네. 치킨보다 언급량이 많으면 열풍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데이터 분석할 때 우리 예전에 그 꿀맛 과자도 그 당시에는 이제 치킨보다 언급량이 높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2015년도에 SNS만 봐도 치킨보다 불안하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리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전체 언급량을 분석을 하는데 치킨이라는 단어보다 언급량이 많은 것은 굉장히 눈여겨볼 중요한 이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사람들이 되게 이슈로 받아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사회에 관련돼서 이제 불안이란 키워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은 했는데 네. 2015년도에 아주 많은 그런 불안 요소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감성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거고 동시에 이제 힘들다, 암울하다,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어떤 불만들, 어떤 본인들의 어떤 힘든 상황들을 많이 표현해 줬는데 네. 이 사회라고 하는 게 그래도 혼자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2016년은 이제 적응해 나간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이 불안 요소 중에는 이제 기존의 그 갈등 요소가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세대 간의 갈등, 그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들 간의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일으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갈등은 이제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여성 혐오, 남성 혐오 해서 뭐 충 시리즈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맘충, 뭐 한남충. 그래서 네. 이제 남녀 간의 그런 갈등 요소도 존재했고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도 항상 이슈됐던 그 출신 간의 갈등. 그래서 네. 흑수저부터 이제 금수저까지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그런 갈등 요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뭔가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현상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나의 어떤 지금 어려움들을 많이 표출하는 감정 표출의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결국 사람들이 이 SNS나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출되는 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지도인데 불안, 갈등 이런 얘기들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불안함에 대한 원인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겠죠? 네, 뭐 일본하고 비슷한 현상이지만 이제 장기 불황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뭐 지속적이다, 뭐 우려된다라는 것들이 표현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네. 예전에 우리 그 IMF 때나 이런 그 외환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단맛보다는 그 매운맛 그렇죠. 이제 네.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맛이었는데 그건 단기적인 그런 불황일 경우에는 이 충격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제 매운맛을 찾는데 이 장기 불황에 있어서는 뭔가 사람들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맛으로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독특하네요, 이 분석은. 네, 그래서 이제 단맛 열풍이 지금 이제 불기 시작한 지 꽤 됐었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제 이 방어적인 행위를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본인들만의 방법을 찾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 또 집중을 하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단맛을 선호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썸 탄다라는 것도 뭔가 상처를 덜 받기 위한 그런 행위들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유행이 되는. 그래서 이제 SNS 상의 이제 그 의견들을 보게 되면 네. 이제 썸은 이제 그 사귀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모호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썸인지 이게 연인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제일 확실한 방법이 내가 이별할 때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면 연인이고요. 네. 통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썸이에요. 뭐 애매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어떤 사이인지가 아마 나올 수 있을 자, 겁니다. 이별에 고지의 의무가 있다. 연애입니다. 고지 안 하고 그냥 스무스하게 끝날 수 있다. 썸입니다. 자, 뭐 지금 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사람 내면으로 더 꽁꽁 닫혀버린다라는 느낌이 네, 들기도 합니다. 여유가 없죠. 연애도 결국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지금 네. 뭐 돈, 시간, 감정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 5포, 보니까. 7포, N포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진지함보다는 약간 가벼운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죠. 예. 네. 자,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좀 힘들까요? 네, 그런 이제 특징만 놓고 보면 2015년은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가면을 썼다면 네. 2016년은 이제 그 가면을 약간 벗는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받아들일 건 이제 받아들이는 사회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사람들은 약간 자연주의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나를 꾸미기보다는 나에 대한 자체를 좋아하는 그래서 뭐 날씬하다에서 건강하다, 뭐 탄탄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내 몸매가 완벽하는 걸 찾는 사람보다는 그냥 날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통통족들도 내 몸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회. 네, 그래서 이제 내 몸 긍정주의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와닿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 내 몸 긍정주의. 저도 좀 긍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창업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대중들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트렌드 아주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IT 트렌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IT 트렌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소비 문화 사회보다도 더 급변하는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네. 보면 IT 트렌드로 인해서 소비 문화 사회가 변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IT가 많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하나면 이제 거의 뭐 모바일 시대다라고 예.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스마트폰하고 가전제품하고 많이 결합이 돼서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가전제품을 또 조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세대가 왔는데 2016년 같은 경우는 대표 키워드가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AI라고 하는데 이 조류독감도 AI인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인공지능의 AI가 앞으로 2016년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될 전망입니다. 예. 자, 이 AI 조류독감 아닙니다. 이 인공지능이 좀 인간에게 유익해야 되는데요. 지금 IoT 아까 말씀하신 뭐 사물 인터넷은 이미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많이 상품이 활용되고 팔리고 있죠. 있는데 네. IoB도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인터넷 오브 브레인,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도 일부분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뭐 그간의 어떤 경험치들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016년부터 당장 등장한다라는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약간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사실 뭐 항상 대두가 됐던 그런 또 로봇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어떤 걱정도 많이 있지만 거부감 같은 것들. 그렇죠. 근데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네. 항상 뭐든지 어떤 산업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부작용은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나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네네.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럼 이제 앞으로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할 일이 없거든요. 어차피 돌아다니는 차를 그냥 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무인 자동차보다는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먼저 지금 상용화될 전망이고, 사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그 인공지능 분야에 많이 지금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런 자동차 시장에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용화돼서 지금도 네, 국내에도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가 미국이랑 좀 많이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주차 확보가 좋기 때문에 주차하면서 충전을 할 수 있게 여건이 마련되죠. 우리는 지금 뭐 주차 공간도 어려운데 충전하는 곳을 마련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그 무선 급속 충전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달리면서 충전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도로를 달리게 되면 전기 자동차가 이제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그런 아마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 뭐 지금 뭐 400km 이상 그 배터리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장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법인을 설립하는 그 미국의 그런 회사들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생각보다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IoT도 지금 뭐 제품을 이미 팔고 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뭐 우리 스마트폰이랑 또 연동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 그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우리가 크게 두 종류만 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유명 시계 브랜드,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가 이 스마트워치로 이제 변모가 돼서 이 IT 브랜드가 아닌 그런 패션 브랜드로 2016년도에는 선보일 예정이고요. 네네. 이게 단순히 이제 그게 어떤 그 통신 기능만 갖춘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워치가 이제 헬스 센서가 있어서 소위 얘기하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다 충족시킬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제도 경제지에 좀 크게 보도가 됐는데 바이오 칩이 이제 상용화된다. 그래서 네네. 바이오 칩이 뭐야 이러실 텐데, 본인의 몸속에 넣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제 뭐 특정 센서에 다가가면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던가, 네네. 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어떤 특정 호르몬을 관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자, 경제 부분에서도 2016년 이런 IT의 큰 흐름에 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금융거래. 네. 이전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이제 두 곳이 선정이 돼서 뭐 카카오은행이나 그 K뱅크가 지금 모바일 채널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은행을 지금 바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중금리 대출 시장이잖아요. 네. 은행하고 기존의 그 제3 그 어떤 금융기관 사이에 있는 건데, 앞으로 그 편의점이 뜬다라는 얘기가 이 인터넷 은행들의 그 현금 인출기는 다 대부분 편의점에 마련이 될 예정이거든요. 점포가 없으니까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편의점이 나홀로족들의 어떤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 인터넷 은행의 어떤 현금 인출기로도 또 많이 가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편의점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기능을 갖출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메신저를 이용해서 지금은 뭐 간편한 결제들 네. 소액은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메신저 사용할 때도 어떤 그 신용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맞춤법을 틀리게 쓰거나 뭐 어떤 나쁜 욕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신용 대출의 기준이 신용의 평가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국은 실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좀 맞춤법을 좀 잘 써서 그런 것들 좋은 습관이 신뢰를 줄 수 있는 SNS 그리고 메신저 사용을 하셔야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늘 스튜디오 출연으로 이렇게 최재원 이사님과 함께 빅데이터와 오늘처럼 이렇게 재미난 정보를 들었는데요. 개편을 하면 이제 저희가 방이 2칸에서 1칸으로 줍니다. 1시간짜리가 되면서 네네.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뵙긴 어렵고, 대신 저희가 좀 중요한 이슈 있을 때는 한 번씩 전화 드려도 되죠? 네, 저는 뭐 언제라도 뭐 불러주시면 예. 흔쾌히 와서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의 최재원 이사님 팬들께 끝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식재료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요리사로서 앞으로 좀 또 좋은 요리 그 메뉴를 좀 선보이고 싶은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이제 좀 앞으로도 좀 열심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빅데이터 경제지도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들으시고요. 4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